서울의 심장부 63빌딩 최상층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의 권력과 부가 응축된 공기로 숨막힐 듯했다. YS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 조명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부서졌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연주와 뒤섞여 현실감 없는 장막을 쳤다. 그 중심에 YS그룹의 총수 권태민이 서 있었다. 35의 나이에 제국을 물려받아 6년 만에 2배로 키워낸 남자. 칠흑 같은 머리카락과 차가운 회색 눈동자 조각상처럼 완벽하지만 감정이 배제된 얼굴. 그는 사람들의 아첨 어린 인사를 기계적으로 받으며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였다. 장엄한 홀의 입구가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소란의 중심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에서 그녀의 의상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몸에 꼭 맞는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가 전부였다. 보석 하나 없었지만 그녀 자체가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다. 그녀는 아리아 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혜성처럼 나타나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신생투자사 헬리오스 캐피탈의 수수께끼 같은 대표. 그녀의 나이도 배경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YS그룹의 파티에 그녀가 모습을 드러낸 것 자체가 이변이었다. 권태민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심장이 불쾌하게 한번 크게 울렸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 유독 그녀만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저 여자 어디서 본 적이 있던가. 익숙한 느낌이었지만 그 익숙함은 편안함이 아닌 서늘한 경고음에 가까웠다. 아리아 강 안이 강지윤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능숙하게 무시했다. 그녀는 천천히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다. 가느다란 손가락은 미동도 없었다. 6년 만에 돌아온 서울의 공기는 여전히 역겨웠다. 하지만 18살의 강지윤은 죽었다.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지옥에서 기어나온 망령 아리아였다. 그녀의 시선이 홀을 가로질러 단상 근처의 권태민에게 향했다. 6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있던 남자. 하지만 그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언제나처럼 높은 곳에 군림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저 이름 없는 치유제에 불과했으니까. 짧은 순간 6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쳤다. 비가 쏟아지던 밤 자신을 늙은 재력가에게 팔아넘기려던 숙부박만호와 숙모의 물잔에 몰래 수면제를 타던 18살의 자신.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발악이었다. 하지만 그 서툰 탈출 계획은 더 끔찍한 현실로 이어졌다. 약에 취해 쓰러진 가족들을 뒤로하고 빗속으로 뛰쳐나왔지만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검은 벤이었다. 숙부가 부른 사람들이 아니었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무자비한 자들이었다. 그녀는 YS그룹 소유의 비밀스러운 의료시설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강지윤이라는 이름을 잃었다. 그녀는 그저 샘플 73이었다. 원인 모를 희귀병으로 죽어가던 젊은 총수 권태민을 살리기 위한 치유제. 그녀의 피, 그녀의 골수, 그녀의 모든 것이 그를 살리기 위한 재료로 쓰였다.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이 오락가락하던 남자의 흐릿한 실루엣. 자신을 내려다보던 냉정한 의사들의 눈빛. 모든 것이 지워지지 않는 악몽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임무가 끝나자 갓 태어난 세계의 작은 생명과 함께 그녀를 무일푼으로 해외에 버렸다. 아리아는 입술 끝을 미세하게 비틀었다. 샴페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씁쓸한 맛이 혀끝을 맴돌았다. 치유제라고 했지.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내가 너희 모두에게 진짜 독이 되어줄게. 그녀의 시선은 다시 권태민에게 향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권태민은 옆에 있던 최 비서에게 낮게 말했다. 저 여자 아리아 강, 5분 안에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져와. 지금 당장.
최 비서는 총수의 날카로운 반응에 놀랐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권태민은 좀처럼 타인에게, 특히 여자에게 이런 식의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는 아리아 강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호란을 천천히 거닐며 몇몇 주요 인사들과 짧게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그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녀의 태도는 예의 바르지만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마치 여왕의 행차와도 같았다. 한 중견기업의 대표가 그녀에게 접근해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다. 아리아 강 대표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아리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처럼 고요했다. 김 이사님이시군요. 귀사의 2분기 보고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재고자산 회전율이. 김 이사는 당황했다. 그녀가 자신을 심지어 회사의 재무제표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 아, 네. 감사합니다만. 아리아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3분기 예상 실적은 그리 밝지 않더군요. 무리한 설비 투자가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김 이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아리아는 더 이상 그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실례하죠. 그녀는 김 이사를 가볍게 지나쳐 다른 곳으로 향했다. 권력의 역학관계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권태민은 그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저 여자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마치 잘 훈련된 암살자 같았다. 그런데 왜 자꾸만 불쾌한 기시감이 드는 걸까? 그는 6년 전 자신을 덮쳤던 끔찍한 고열과 고통을 기억했다. 의사들은 모두 가망이 없다고 했다. 온몸의 장기가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는 간신히 생명줄을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처럼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그는 더욱 냉정하고 무자비한 경영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의사들은 극비리에 개발된 신약 덕분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에게는 어렴풋한 기억이 있었다.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느껴졌던 희미한 천. 그리고 낯선 향기.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백합 향기 같기도 하고, 아니 소독약 냄새에 묻힌 무언가였다. 지금 아리아 강에게서 풍기는 미묘한 향기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아리아는 홀의 구석 테라스로 이어지는 문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은 홀 전체를 조망하면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녀는 오늘 이곳에 온 목적을 상기했다. 첫째, 권태민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킬 것. 둘째, 숙부 박만호의 몰락을 위한 다음 단계를 실행할 것. 그녀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스 목표물, 박만호 이미끼를 물었습니다. YS그룹의 자회사인 YS건설 쪽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리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예상대로군. 자금줄을 더 조여. 그가 기댈 곳은 오직 그 사람뿐이도록. 박만호. 18살의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장본인. 부모님이 남긴 막대한 유산을 가로채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기 위해 자신을 팔아넘겼던 파렴치한. 그는 아직도 자신이 6년 전 그날 밤 화재 사고로 죽은 줄 알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강지우는 사망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홀을 둘러봤다. 권태민은 여전히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회색 눈동자에 담긴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란과 의심, 그리고 무의식적인 갈망이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그녀에게서 찾고 있었다. 아리아는 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권태민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홀을 가로질러 나가는 그녀의 걸음은 당당하고 거침없었다. 마치 레드카펫 위를 걷는 여배우처럼. 그녀는 정확히 권태민이 서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두 사람의 거리가 몇 미터 이내로 좁혀졌다. 아리아는 그를 지나쳐 가려 했다. 그때 권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그가 가진 권력만큼이나 단단하고 위압적이었다. 아리아 강이 멈춰 섰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권태민은 가까이서 본 그녀의 눈동자에 압도당했다. 그 안에는 18살 소녀의 순진함 따위는 없었다. 오직 심연과도 같은 어둠과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존재했다. 무서운 일이시죠, 권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품고 있었다. 권태민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순간 잊어버렸다. 그는 왜 이 여자를 붙잡았을까?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질문이 그의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왔다. 그는 자신의 본능을 믿었다. 이 여자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다. 아리아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맑았지만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글쎄요, 대한민국에서 권 회장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TV에서, 잡지에서, 그리고 YS 로고가 박힌 모든 건물에서 회장님을 뵙고 있죠. 그녀는 교묘하게 질문의 핵심을 비껴갔다. 권태민은 미간을 좁혔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알 텐데.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실렸다. 그는 자신의 앞에서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제가 회장님을 만났다면 잊을 리가 없겠죠. 아리아가 대답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제 기억엔 없습니다. 혹시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건 아닌지요? 그녀의 눈빛은 당신이 틀렸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다. 권태민은 그녀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단지 강렬한 직감과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그리고 희미한 두통뿐이었다. 그렇다면 실례했군. 아리아는 가볍게 고개를 까딱했다. 파티는 훌륭했습니다. 그럼 이만.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홀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문 입구를 바라보며 권태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무언가를 만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 비서가 다급하게 돌아와 태블릿 PC를 건넸다. 회장님, 아리아 강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권태민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런데 뭐지? 이상합니다. 6년 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6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처럼 그녀의 과거가 완벽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찾은 단서는 6년 전 스위스의 한 작은 은행에서 헬리오스라는 이름의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권태민의 회색 눈이 이글거렸다. 지워졌다고 그렇다면 더더욱 수상하지. 그는 아리아 강이 사라진 입구를 노려보았다. 그녀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내가 반드시 밝혀내겠어.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한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아리아는 완벽했던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권태민. 그를 실제로 마주하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감정적 소모를 요구했다. 그의 눈동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공허한 눈동자. 분노와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계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서 열렸다.
그녀는 다시 냉정한 아리아 강의 얼굴을 하고 로비를 가로질렀다.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미끄러져와 그녀 앞에 멈췄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명령했다. 집으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권태민을 대할 때와는 달리 아주 미세하게 따뜻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그녀가 이 지옥 같은 복수를 감행하는 이유, 그녀가 6년간 버텨온 이유, 그녀의 모든 것인 3명의 아이들. 권태민, 당신이 존재조차 모르는 당신의 아이들. 서울 외곽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63빌딩의 화려하지만 차가운 공기와는 완벽히 분리된 공간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아리아 강의 얼음 같은 가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엄마 강지훈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가 현관에 들어서기도 전에 3개의 작은 그림자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엄마, 가장 먼저 안긴 것은 딸 하은이었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작은 요정 같은 아이는 엄마의 목을 꽉 껴안았다. 오늘 5분 늦으셨어요. YS그룹 정문에서 여기까지 교통신호가 14번이었는데 12번 신호등에서 평균 2.5초 지연이 발생했어요. 지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5살 하연이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산했다. 눈으로 본 모든 것을 사진처럼 기억하는 완전 기억 능력의 소유자였다. 미안 꼬마 아가씨, 오는 길에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어서 그랬어. 고양이는 변수가 아니에요. 예상 범위 내에 있어야죠. 거실 소파에서 태블릿을 보던 하준이 고개도 들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쌍둥이 중 첫째인 하준은 숫자에 미쳐 있었다. 이미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 뛰어난 감각으로 주식시장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다. 형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 피곤하잖아. 둘째 하민이 형을 나무라며 지훈에게 다가왔다. 하민은 세 아이 중 가장 다정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아이였다. 아이는 노트북을 들고 와 화면을 보여주었다. 엄마 펜트하우스 보안 시스템 3단계 방화벽에 취약점이 있어요. 내가 만든 새 코드로 패치해뒀어. 지우는 하민의 뺨에 입을 맞췄다. 잘했어 우리 아들. 하지만 엄마가 말했지. 우리 집 시스템 말고 다른 곳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하민은 천진하게 웃었다. 알아요. 이건 그냥 연습이었어요. KIS 한국인터넷진흥원 서버는 구경만 했어요. 지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애써 감췄다. 이 아이들이 바로 그녀가 6년간 버텨온 이유이자 6년 전 그 지옥에서 태어난 기적이었다. 권태민이 존재조차 모르는 그의 세 아이들.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었지만 아이들은 그녀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지우는 아이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맹세했다. 자, 이제 씻고 잘 시간이야. 오늘은 엄마가 책 읽어줄게. 지훈이 아이들을 재촉했다. 싫어요. 오늘은 경제학 원론 마저 읽을 거예요. 하준이 투덜거렸다. 난 양자역학의 이해. 혜은이가 거들었다. 그냥 동화책 읽어주세요. 하민이 유일하게 아이다운 요구를 했다. 지윤은 결국 세 아이를 모두 침대에 눕히고 자신이 각색한 어린 왕자의 기업 인수 합병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다. 아이들이 겨우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만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다시 아리아 강의 작전실이 되었다. 그녀는 보안 라인을 통해 자신의 유일한 조력자이자 헬리오스 캐피탈의 운영을 맡고 있는 제이슨과 연결했다. 박만호의 반응은 제이슨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예상대로입니다, 보스. 숙모되시는 분이 운영하던 부티크는 세무조사 한 방에 무너졌고 박만호의 건설 자재 회사는 주요 거래처들이 동시에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잘해서 그가 가진 현금성 자산은 얼마나 남았지? 거의 바닥입니다. 지금쯤이면 사채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손을 써둬서 그쪽도 막혔습니다. 지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좋아.
이제 그가 유일하게 손 내밀 수 있는 곳은 YS 그룹뿐이야. 6년 전 자신에게 조카 딸을 사준 그 남자. 박만호는 6년 전 지훈을 YS그룹의 비밀 의료시설로 넘기는 대가로 YS건설의 하청업체 자리를 얻었다. 그 연결고리는 권태민이 아니었다. 당시 그룹 내 실세였던, 그리고 지금도 권태민의 옆을 지키고 있는 인물이었다. 지훈은 그를 끌어내기 위해 박만호를 미끼로 던진 것이다. 그가 YS에 접촉하는 즉시 알려줘. 그리고 권태민의 움직임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티 이후로 아리아강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최 비서가 직접 움직이고 있지만 저희가 만들어둔 가짜 신원 정보만 맴돌고 있습니다. 6년 전 기록은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방심하지 마. 권태민은 평범한 남자가 아니야. 그는 냄새를 맡는 짐승에 가까워. 지우는 모니터에 떠있는 권태민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마주했던 그의 회색 눈동자. 그 안의 혼란을 그녀는 똑똑히 보았다. 그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본능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YS그룹 회장실. 권태민은 사무실을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아리아강.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 미묘한 향기. 모든 것이 6년 전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을 자극했다. 최 비서가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아리아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만 결과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그녀의 공식적인 기록은 정확히 6년 전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전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학력, 가족, 출생, 모든 것이 공백입니다. 권태민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고작 그 정도 정보로 나를 만족시킬 생각이었나, 최 비서.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아니 회장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녀가 설립한 헬리오스 캐피탈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봤습니다. 자금의 출처 역시 6년 전 스위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막대한 자금을 완벽하게 세탁해서 그녀에게 쥐어준 것 같습니다. 6년 전 권태민이 그 숫자를 되뇌었다.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 시기. 그녀가 스위스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직전 혹시 한국에 머무른 기록은 없나? 전혀 없습니다. 출입국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아리아강이라는 이름으로는 말이죠. 권태민은 창밖의 야경을 노려보았다. 이름을 바꿔 아리아강을 찾지 마. 6년 전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 특히 그날 밤 내가 머물렀던 안과 안자와 YS 의료원의 모든 기록 근무자, 명단 방문자, 기록까지 전부 다. 먼지 한 톨까지 털어서 가져와. 하지만 회장님, 그곳은 서진혁 전무님의 관할이었습니다. 당시 회장님의 치료는 모두 서 전무님께서 직접 챙기셨습니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진혁, 권태민의 사촌형이자 YS 바이오의 대표. 6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었다. 그래서 권태민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내 목숨에 관련된 일이야. 서 전무의 허락은 내가 받지. 지금 당장 움직여. 그리고 아리아강 주변에 사람을 붙여. 그녀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딜 가는지, 심지어 뭘 먹는지까지 전부 보고해. 단 절대 들키지 마. 그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최 비서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물러났다. 권태민은 홀로 남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는 서진혁을 신뢰했지만 동시에 견제했다. 그리고 아리아강은, 그녀는 단순한 비즈니스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공백을 메워줄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다. 다시 펜트하우스. 지우는 서재에 불을 껐다. 복도를 걷다가 아이들 방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발견했다.
안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하민과 하은 두 아이가 잠들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찾았어. 하민이 물었다. 응, 하민이 네가 말한 날짜로 검색해봤어. 혜은이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6년 전 오늘 YS그룹 권태민 회장. 원인 불명 희귀병으로 위독. 그리고 며칠 뒤에 기적적으로 회복이라는 기사가 있어. 혜은이가 기사 내용을 정확하게 읊었다. 이상하지 않아. 엄마가 우리를 임신한 시기랑 거의 비슷해. 하민의 목소리가 사뭇 진지했다. 엄마는 우리 아빠가 아주 멀리 별이 되었다고 했잖아. 혜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교진말일 수도 있어. 엄마는 가끔 슬픈 눈을 하잖아. 하민이 태블릿을 조작했다. 이 아저씨 오늘 엄마가 만난다고 했던 그 파티의 주최자야. YS그룹 회장 권태민. 엄마가 왜 이 사람을 만나러 갔을까? 몰라. 하지만 이 아저씨 사진 보니까 왠지 하준이 형이랑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해. 지유는 문 밖에서 숨을 죽였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었다. 그녀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아무것도 모르길 바랐던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잊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들은 평범한 5살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진실의 꼬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침실로 돌아왔다. 계획을 수정해야 할지도 몰랐다. 아이들의 천재성이 그녀의 복수 계획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줄이야.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한강을 바라보며 결심을 다졌다. 조금만 기다려 아가들아. 엄마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게. 너희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추측하지 않아도 되도록. YS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YS타워. 70층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태민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YS건설 사장과 최 비서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공사가 중단됐다고. 권태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렸다. 고작 자재 납품 업체 하나 때문에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YS 바이오 캠퍼스 공사가 멈췄다는 말인가. 건설 사장이 식은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박만호 사장의 대형 특수강이 어젯밤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업체가 저희가 요구하는 특수 합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권태민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회색 눈동자가 건설 사장을 꿰뚫었다. 독점 리스크 관리팀은 뭘 했지? 이런 기본적인 공급망 위험도 대비하지 않은 건가? 그는 시선을 최 비서에게로 옮겼다. 대형 특수강을 부도 처리한 채권단 혹은 그 배우는. 최 비서는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다. 그것이 이상합니다. 대형 특수강의 채권을 공격적으로 매입하여 부도를 유도한 곳은 헬리오스 캐피탈의 자회사로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권태민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아리아 강, 그 여잔가. 그가 읊조렸다. 파티에서의 그 당당한 눈빛, 자신을 꿰뚫어 보던 그 고요한 시선이 떠올랐다.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그녀가 지금 어디 있지? 현재 서울 시내 호텔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지? 그녀가 YS건설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최 비서의 보고에 건설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자금난 유도가 아니었다. YS그룹 자체를 향한 명백한 공격이었다. 권태민은 짧게 웃었다. 재미있군. 감히 내 영역에 발을 들여놔 좋아. 그녀가 원하는 게 뭔지 직접 들어봐야겠어. 그는
재킷 버튼을 잠갔다. 최 비서, 아리아강 대표를 당장 내 사무실로 초대해. 정중하게 하지만 거절할 수 없도록 1시간 뒤 아리아강이 권태민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파티에서와는 달리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날카로운 라인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서는 장군과도 같았다. 그녀는 거대한 사무실의 규모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곳의 공기를 분석하듯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시선이 방 안을 훑다가 창가에 서 있는 권태민에게 고정되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 회장님. 이렇게 직접 뵙게 될 줄은 몰랐군요. 권태민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또다시 그 향기가 났다. 파티에서보다 더 짙게 느껴지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백합 향기. 6년 전 고열에 시달리던 그 지옥 같은 병상에서 어렴풋이 맡았던 바로 그 향기였다. 그는 순간적인 현기증을 애써 눌렀다. 앉지. 그가 짧게 명령하며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다. 시간 낭비는 좋아하지 않으니 본론부터 말하지. 대형 특수강, 그리고 YS 건설 주식. 이게 아리아강 대표의 투자 방식인가? 남의 집 마당에 불을 지르고 돈을 버는 것. 아리아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우아하게 앉았다. 그녀는 다리를 꼬며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불이라뇨, 회장님. 저는 그저 썩은 가지를 쳤을 뿐입니다.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것은 시장의 순기능이죠. YS 건설이 그 불똥을 맞은 것은 유감이지만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책임이 아니다. 권태민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위협이 실렸다. 당신 때문에 수천억짜리 프로젝트가 멈춰섰어. 당신의 그 순기능 때문에.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지? 왜 YS를 건드리는 거지? 원하는 게 돈인가? 아리아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술에만 머물렀다. 돈은 언제나 환영이죠. 하지만 저는 돈보다 가치에 투자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얇은 태블릿을 꺼내 책상 위로 밀었다. 그리고 지금 YS그룹은 그 가치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권태민이 태블릿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에는 YS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최 비서가 보고하는 내부 자료보다 더 상세하고 정확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걸 어떻게... 회장님은 YS 바이오 캠퍼스가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하셨죠. 아리아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사무실 전체를 지배했다. 하지만 YS 바이오의 핵심 기술 특허 중 3개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 소유로 곧 만료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가... 그녀는 화면을 터치했다. 한 남자의 사진이 떠올랐다. 서진혁 전무님이시더군요. 회장님의 사촌 형이자 회장님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권태민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이것은 그가 가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그룹의 아킬레스건이었다. 당신 감히 나를 협박하는 건가? 권태민이 으르렁거렸다. 방 안의 기압이 급격히 낮아졌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살기 사치에 질식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리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권태민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협박이 아닙니다, 회장님. 팩트 체크죠. 저는 대형 특수강 같은 작은 회사를 부도내려고 한국에 온 게 아닙니다. 그녀의 눈이 권태민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저는 YS그룹이라는 이 거대한 배에 난 구멍들을 회장님께 알려드리러 온 겁니다. 물론 그 정보에는 합당한 대가가 따르겠죠. 권태민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한 그녀의 눈동자는 6년 전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18살 소녀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지옥을 견뎌낸 자의 냉철함과 모든 것을 잃어본 자의 공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또다시 기억의 파편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지독한 고열, 숨이 막히는 통증, 의식이 가물거리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 바로 저 눈이었다. 공포와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엉켜 있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흘리며 관자놀이를 짚었다. 회장님, 아리아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순간 미세하게 흔들린 것을 권태민은 눈치채지 못했다.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권태민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문을 건드린 여자를 노려보았다. 너,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너, 대체 누구야? 그것은 YS그룹의 회장이 던지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6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던 한 남자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아리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태블릿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그가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아니, 그의 몸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저는 아리아 강입니다. 헬리오스 캐피탈의 대표죠. 그녀가 차갑게 대답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YS 바이오 캠퍼스 공사 재개보다 더 가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형 특수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회장님의 사촌 형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럼 사업이 번창하시길, 다시 뵙게 되길 희망하죠, 권 회장님.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질문할 틈을 주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다. 쾅 하고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가 권태민의 귀에 울렸다. 권태민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아리아가 앉았던 의자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잔향이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진혁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잊어버린 과거 또한 알고 있는 듯했다. 최비서가 황급히 뛰어 들어왔다. 네, 회장님, 당장 서진혁 전무감시부처, 그리고 아리아 강, 그 여자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24시간 밀착 감시해. 그 여자가 6년 전에 어디서 뭘 했는지, 어떻게 내 비밀을 아는지, 모든 걸 알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엘리베이터 안 아리아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존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모습이 가슴을 찔렀다. 괜찮아, 강지윤, 넌 아리아 강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건 복수의 시작일 뿐이야. 그가 겪을 고통은 내가 6년간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가슴속 깊이 숨겨둔 새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다시 강해져야 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서재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거대한 모니터에는 박만호의 몰락을 알리는 붉은색 그래프와 숫자들, 그리고 그와 연결된 모든 인물들의 관계도가 빽빽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찻잔을 들고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냉정했다. 제이슨, 박만호가 YS 건설에서 거절당한 이후의 동태는. 그녀가 초소형 마이크에 속삭였다. 스피커 너머로 제이슨의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예상대로입니다, 보스. 모든 은행권, 제2금융권, 심지어 사채시장까지 저희가 선점했습니다. 그는 지금 단돈 1억도 융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완벽한 고립입니다. 지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밧줄은 단 하나뿐이어야 해.
6년 전 나를 팔아넘긴 대가로 그에게 YS 하청업체 자리를 선물한 그 남자. 그녀는 모니터 한 구석에 떠있는 서진혁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권태민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지만 진짜 독사는 저 남자였다. 그가 서진혁에게 연락할 때까지 압박의 강도를 늦추지 마. 그의 아내가 운영하던 명품샵의 탈세 내역도 지금쯤 언론에 흘러 들어가야 해.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조여. 알겠습니다. 지우는 통신을 끊고 의자에 깊숙이 기댔다. 복수는 이제 막 두 번째 장을 넘기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복도 건너편 아이들 방. 하주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하민과 하은은 이불 속에 숨어 작은 노트북 화면을 밝히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5살 아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심각함이 어려 있었다. 며칠 전 엿들었던 엄마와 권태민의 대화, 그리고 혜은이 발견했던 기사가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오빠 정말 괜찮겠어. 혜은이 속삭였다. 여긴 YS그룹 내부 서버망이잖아. 엄마가 알면. 하민은 손가락으로 입술에 쉬사는 신용을 했다. 괜찮아. 방화벽이 생각보다 허술해. 이건 그냥 산책하는 거랑 비슷해. 하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그는 이미 엄마의 노트북에서 권태민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했다. 그리고 엄마가 YS그룹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도. 하민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엄마를 돕고 싶었다. 혹은 엄마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고 싶었다. 찾았어. 그가 중얼거렸다. 화면에는 6년 전 YS그룹 내부 보고서 목록이 떠올랐다. 대부분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하민은 YS 의료원의 오래된 서버 로그 파일 하나를 찾아냈다. 하연아, 이 날짜 좀 봐. 6년 전 권태민이 위독했던 바로 그 시기였다. 하연이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데이터를 스캔했다. 이상해. 방문자 기록에 박만호라는 이름이 있어. 그리고 같은 날 샘플 73이라는 코드명이 입고되었다고 나와. 샘플 73. 하민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잠깐만. 혜은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의 옛날 운전면허증. 내가 엄마 서랍에서 몰래 봤을 때 엄마의 옛날 주소가 이 박만호라는 사람 집 주소랑 같아. 아이들은 순간 숨을 죽였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하민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샘플 73. 그는 이 코드명과 박만호를 조합하여 삭제된 환자 기록 보관소를 파고들었다. 몇 분 뒤 깨진 파일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파일명 KJY.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단어. 특수혈액 제공자 KJY. 혜은이가 속삭였다. 설마 강지윤, 우리 엄마 이름.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아빠는 별이 되었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 모든 기록은 엄마가 6년 전 그 YS그룹 회장이라는 사람과 어떤 식으로든 깊게 얽혀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빠 무서워. 혜은이가 하민의 팔을 잡았다. 엄마가 위험한 일을 하는 걸까? 하민은 노트북을 덮었다. 그의 눈빛은 나이답지 않게 차가웠다. 아니, 엄마는 위험한 게 아니야. 엄마는 우리를 지키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엄마를 지켜야 해. 이 일은 하준이 형한테도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거야. 한편 몰락한 대형 특수강의 사장실. 박만호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다. 사무실은 채권자들의 압류 딱지로 도배되어 있었고 그는 며칠째 감지 못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아내의 울부짖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당신 때문이야. 내 가게, 내 인생 당신이 그 돈 받고 하청업체 하나 받아왔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박만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책상을 뒤져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먼지 쌓인 명함 한 장을 찾아냈다.
YS 바이오 전무 서진혁. 6년 전 비 오는 밤에 검은 밴을 타고 나타나 자신의 조카 딸을 데려갔던 남자. 그는 그 대가로 YS건설의 독점, 하청업체 자리를 받았다. 서진혁은 지윤을 특별한 의료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며 막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윤은 공식적으로 가출 후 화재 사고로 사망 처리되었다. 박만호는 죄책감보다는 거액의 돈과 사업에 취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헬리오스 캐피탈, 혜성처럼 나타난 이 괴물 같은 투자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박만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적힌 비상 연락망 대포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지? 박만호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입을 열었다. 서 전무님, 저 박만호입니다. 대형 특수강의 박만호입니다. 6년 전에 YS 바이오 최상층 사무실. 서진혁은 권태민과의 미팅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권태민은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로웠다. YS 바이오의 특허 문제를 거론하며 자신을 압박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그때 잊고 있던 이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만호, 서진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 이름은 이미 6년 전에 정리된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지? 살려주십시오, 전무님, 제발. 박만호의 절규가 이어졌다. 헬리오스 캐피탈이라는 놈들이 제 회사를. 서진혁은 순간 숨을 멈췄다. 헬리오스 캐피탈, 그리고 아리아강. 며칠 전 권태민의 사무실을 당당하게 걸어나왔던 그 여자. 권태민이 그날 이후로 자신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헬리오스 캐피탈이라고 서진혁이 되물었다. 그들이 왜 자네 같은 피라미를 건드리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6년 전 그 일, 그 아이, 지윤이 일 때문에 제발 전무님께서 막아주십시오. 전무님밖에는 없습니다. 서진혁은 전화기를 귀에서 뗐다. 그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사라지고 뱀처럼 차가운 본성이 드러났다. 강지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 아니, 이젠 아리아 강이라는 괴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목표는 자신을 지옥에서 끌어내줄 유일한 동아줄 박만호였다. 그녀가 돌아왔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권태민의 특허 문제를 찌른 것도 박만호를 공격한 것도 모두 그녀의 계획이었다. 그녀는 권태민을 흔들고 자신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서진혁은 이를 갈았다. 시끄럽군. 그가 박만호에게 차갑게 말했다. 당장 그 입 다물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어. 다시 한번 이 번호로 연락하면 그땐 헬리오스가 아니라 내가 자네를 땅에 묻어버릴 테니까. 그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비서에게 명령했다. 당장 아리아 강의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특히 6년 전 행적. 그리고 박만호를 처리할 팀을 준비시켜. 더 이상 쓸모없는 카드는 정리해야지. 서진혁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감히 내 것을 건드려 강지윤 6년 전에 널 살려둔 게 내 가장 큰 실수였군. 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리아 강의 프로필을 노려보았다. 6년 전 비에 젖은 채 공포에 질려있던 18살 소녀의 얼굴과 지금의 냉철한 투자자의 얼굴이 겹쳐졌다. 동일 인물이었다. 박만호의 절규가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다. 강지윤. 그가 이름을 읊조렸다. 그녀가 돌아왔다. 하필이면 권태민이 그녀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한 지금. 서진혁은 6년 전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을 떠올렸다. 권태민에게 만성독을 투여해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고 치유제랍시고 강지윤을 투입해 생명줄을 쥐고 흔들려던 계획.
권태민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그 후유증으로 6년 전의 중요 기억 일부를 잃었다는 것은 행운이었다. 덕분에 서진혁은 목숨을 구한 은인 행세를 하며 YS바이오를 장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의 유일한 증인 강지훈이 돌아와 모든 것을 망치려 하고 있었다. 박만호는 더 이상 쓸모가 없었다. 아니, 이제는 위험한 증인이었다. 그를 헬리오스 캐피탈이라는 괴물에게서 구해줄 필요는 없었다. 그저 영원히 침묵시키면 그만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팀에게 연락했다. 박만호, 깔끔하게 처리해. 자살로 위장하는 게 좋겠군. 빚더미에 시달린 사업가의 마지막 선택처럼 팀 리더의 냉정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현재 목표물 박만호 은 한강 모텔 3급 2회 은신 중입니다. 1시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서진혁은 만족했다. 이제 남은 것은 더 큰 골칫거리 아리아 강이었다. 문제는 아리아 강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박만호처럼 쉽게 처리할 수 없었다. 권태민이 이미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녀가 의문스러운 사고로 사라진다면 권태민은 S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배후를 파헤칠 것이다. 그리고 그 불똥은 자신에게 튈 수 있었다. 서진혁은 더 교묘한 방법을 택해야 했다.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거나 혹은 권태민조차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사고를 만들어야 했다. 그는 아리아 강이 박만호를 이용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그 심리를 역이용하면 되었다. 박만호가 6년 전 그 일에 대한 비상장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흘려 서진혁이 비서에게 명령했다. 물론 거짓 정보다. 하지만 아리아 강이 솔깃할 만한 미끼지. 그녀가 그 장부를 찾기 위해 박만호의 폐업한 사무실, 대형 특수강 건물로 오도록 유도해 그의 비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듯 대답했다. 대형 특수강 건물은 현재 폐쇄되어 인적이 드뭅니다. B구역 철강동은 특히 노후화가 심해 약간의 가스 누출 사고로도 건물 전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조하, 서진혁이 웃었다. 그녀가 장부를 찾으러 금고를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도록 설정해둬. 그녀는 박만호의 비리를 캐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탐욕스러운 투자자가 되는 거지. 권태민도 슬퍼할진 몰라도 나를 의심하진 못할 거야. 같은 시각 지훈은 펜트하우스에서 제이슨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스 박만호가 잠적했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한강 근처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그 모텔 주변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들이 목격되었습니다. 전문 청소부들 같습니다. 지훈의 눈이 차가워졌다. 올 것이 왔군. 서진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박만호는 버려진 카드다. 그녀는 박만호의 생세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이미 6년 전 자신을 팔았을 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중요한 것은 서진혁의 다음 수였다. 박만호는 놔둬. 우리는 더 큰 물고기를 잡아야 해. 그녀는 서진혁이 자신을 노릴 것이라 확신했다. 권태민에게 YS바이오의 특허 문제를 흘린 것은 서진혁을 구석으로 몰아넣기 위한 포석이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필사적으로 물어뜯기 마련이다. 그녀는 그가 어떤 함정을 파든 그것을 감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아이들 방에서 자고 있어야 할 하민이 서재 문을 빼꼼 열고 들어왔다. 엄마, 앉아요. 지훈은 깜짝 놀라 모니터 화면을 급히 껐다. 하민아,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이리 와.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하민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까 YS그룹 서버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지훈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하민아, 엄마가 다른 곳은 해킹하지 말라고. 죄송해요. 그런데
대형 특수강이라는 단어가 보여서 엄마가 찾던 이름 같아서 하민은 YS 서버를 산책하던 중 보안팀이 사용하는 임시 백도어 채널을 발견했다. 일반적인 경로는 아니었지만 긴급 상황 시 내부 인력들이 사용하는 비공식 통로였다. 하민은 그곳을 통해 서진혁의 비서가 보안팀에 하달한 비공식 명령을 엿보았다. 하민은 자신이 몰래 가지고 있던 미니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YS 내부 보안팀의 비공식 통신 기록이 떠 있었다. 대형 특수강 철강동 B구역 금일 20:00부로 가스관 노후화 점검 인근 보안 카메라 일시 차단 점검팀 알파 투입 이상해요 제 엄마. 이 건물은 이미 폐쇄된 곳인데 왜 갑자기 가스관 점검을 하고 카메라를 끄죠? 알파팀은 YS의 공식 점검팀이 아니었어요. 지유는 아들을 꽉 안았다. 하민의 천재성이 결정적인 단서를 물어온 것이다. 알파팀, 서진혁의 사설 용병, 즉 그가 말한 청소부들이었다. 그들은 박만호의 사무실에 가스 폭발 같은 사고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그곳으로 유인할 미끼를 던질 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10분 뒤 제이슨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다. 보수 정보원으로부터 미끼가 들어왔습니다. 박만호가 대형 특수강 사무실 금괴 서진혁과의 6년 전 거래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를 숨겨두었다는 첩보입니다. 오늘 밤이 아니면 서진혁의 팀이 가져갈 거라고 합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첩보를 받고 달려간 아리아 강은 폐건물에서 불의의 가스 폭발 사고로 사망한다. 서진혁은 박만호와 강지훈 2명의 증인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다. 권태민조차 의심하기 힘든 시나리오였다. 지훈은 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들 정말 큰일 했어. 이제 어서 가서 자. 엄마가 처리할 일이 좀 생겼어. 그녀는 아들을 방으로 돌려보냈다. 하민이 알려준 정보가 없었다면 그녀 역시 이 함정을 의심하면서도 확인을 위해 갔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 얼음 같은 미소가 번졌다. 서진혁, 넌 6년 전 18살 강지훈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그녀는 다시 제이슨과 연결했다. 함정인 거 안다. 하지만 우린 그 함정으로 들어간다. 아니, 그 함정을 우리가 접수한다. 보스 위험합니다. 그들은 전문 킬러들입니다. 제이슨, 지금 즉시 헬리오스의 그림자팀 섀도우 팀을 가동해. 목표는 대형 특수강 B구역 서진혁의 알파팀보다 한 발 먼저 도착해야 해. 그들이 설치한 폭탄을 우리가 역이용할 거야. 기폭장치를 해제하고 우리 것으로 교체해. 그림자팀은 지훈이 6년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만든 그녀만의 비밀 병기였다. 전 세계의 전직 특수부대원들과 최고 수준의 해커들로 구성된 오직 그녀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조직이었다. 그들은 이미 서울에 잠입해 있었다. 그들이 폭발을 계획했다면 우리가 그 폭발의 시점과 규모를 통제한다. 그리고 권태민에게도 선물을 하나 줘야지. 그녀가 또 다른 보안 라인을 열었다. 최 비서의 개인 보안망에 익명의 제보를 하나 넣어 YS건설 비리 관련 박만호의 결정적 증거 대형 특수강 B구역 금일 23시 30분 권태민은 지금 아리아 강에게 집착하고 있다. 그녀가 YS건설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가 이 미끼를 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지훈은 제이슨에게 덧붙였다. 제보 파일에 6년 전 YS 의료원 샘플 73 관련 암호화된 로그 파일 조각을 함께 첨부해. 그가 풀 수 있을 정도로만. 권태민은 6년 전의 진실을 갈망하고 있었다. 이 제보를 받는 순간 그는 이것이 함정일지라도 직접 현장에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진혁은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밤 그는 사냥감이 될 것이다. 지훈은 권태민까지 그 현장으로 끌어들일 생각이었다. 그가 직접
자신의 사촌 형이 만든 지옥도를 목격하게 만들 참이었다. 가자. 쇼타임이야. 그녀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녀 역시 대형 특수강 건물로 향하고 있었다. 한편 YS 타워. 권태민은 최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아리아 강에 대한 감시 보고였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호텔과 사무실만 오갈 뿐 사적인 만남은 전무했다. 고작 이 정도인가? 그 여자는 유령인가? 그가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던졌다. 그때 최 비서의 개인 단말기에 긴급 알림이 떴다. 회장님, 익명의 제보입니다. 보안 등급 최상급입니다. 최 비서가 화면을 권태민에게 돌렸다. YS건설 비리, 박만호 대형 특수강 B구역 2330. 그리고 그 아래 글을 얼어붙게 만든 파일 하나가 있었다. 로그와 associated XYR 샘플 3D.zip 샘플 73. 권태민이 읊조렸다. 음산한 비가 쏟아지는 밤 폐허가 된 대형 특수강 건물 부지는 그 자체로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철강동 B구역 입구에 권태민의 마이바흐가 미끄러지듯 멈췄다. 차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태민은 굳은 얼굴로 빗줄기가 때리는 낡은 건물을 노려보았다. 최 비서, 샘플 73 로그 파일. 그 제보의 발신지가 정말 여기가 맞나?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고 평소의 냉정함 대신 초조함이 묻어났다. 최 비서는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네, 회장님. 암호화된 IP를 역추적한 결과 정확히 이 건물의 임시 통신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박만호가 YS건설 비리 자료를 가지고 이곳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함정이라는 건 안다. 권태민이 거칠게 차 문을 열었다. 차가운 빗물이 즉시 그의 머리와 어깨를 적셨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 아리아 강이 연관되어 있어. 그리고 샘플 73. 그게 6년 전 내 기억의 유일한 열쇠라면 난 직접 들어가야겠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은 이미 그들이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건물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과 옥상 저격 지점에 강지훈의 그림자 팀이 완벽하게 잠입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진혁의 알파팀이 설치한 모든 급조 폭발물의 기폭장치를 이미 해체하고 자신들의 원격장치로 교체해둔 상태였다. 서진혁의 사냥개들은 자신들이 이미 지훈의 거미줄에 걸린 파리 신세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저 먹잇감이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지훈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또 다른 검은색 세단이 정확히 권태민의 차 뒤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하이힐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다. 아리아강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우산도 쓰지 않았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권태민은 그녀의 등장에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즉시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했다. 당신, 그가 빗속을 성큼성큼 걸어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지 박만호의 장부를 찾으러 온 건가 아니면 이 모든 함정을 파고 나를 부른 제보자가 바로 당신인가? 지훈은 자신을 막아선 거대한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6년 전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남자. 자신을 기억조차 못하면서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흔들리는 남자. 회장님이야말로 여긴 어쩐 일이시죠? YS건설의 비리를 직접 수습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6년 전의 유령이라도 찾으러 오셨나요? 유령, 권태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그녀의 피부가 그의 손바닥에 느껴졌다. 그 로그 파일 샘플 73. 그게 도대체 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지. 당신 6년 전에 YS 의료원에 있었어. 그렇지. 그의 회색 눈동자가 이글거렸다. 그는 답을 원했다. 그 제보를 받은 순간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의문. 그 여자가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는 끔찍한 확신. 지우는 팔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더 차갑게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그게 그렇게 궁금하셨습니까? 회장님을 죽음에서 살려낸 그 고귀한 치유제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노골적인 경멸에 권태민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치유제를 신약이나 치료법 외에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멀리 떨어진 건물 5층 서진혁은 고성능 야간 망원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미친 여자. 감히 권태민까지 끌어들여. 그는 어이가 없었지만 입가는 곧 탐욕스러운 미소로 일그러졌다. 오히려 잘 됐군. 신이 나를 돕는군. 두 사람을 한꺼번에 처리할 절호의 기회야. 권태민이 이곳에서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면 모든 것은 아리아 강이 탐욕스러운 투자 실패로 위장될 수 있었다. 그리고 YS그룹은 완벽하게 자신의 것이 될 터였다. 그는 즉시 알파팀 리더에게 무전했다. 계획 변경이다. 1분 뒤 두 사람이 건물 입구로 들어서는 즉시 기폭시켜라. 흔적도 남기지 마. 서진혁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도취되었다. 6년 전 강지훈을 처리하지 못한 실수를 만회할 기회였다. 권태민은 지훈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너였어. 내 희미한 기억 속에 그 향기. 하지만 넌 아리아 강이야. 6년 전 기록이 없는 유령이라고. 초의 비서가 YS 의료원의 모든 기록을 뒤졌지만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없었어. 말해, 넌 누구야? 그는 거의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의 끔찍한 추리를 부정하려 애썼다. 그녀가 사람이었을 리가 없었다. 당연하죠. 지훈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비웃었다. 죽은 사람의 기록을 남겨둘 리가 없으니까. 난 강지훈이 아니라 샘플 73이었으니까. 당신의 충직한 사촌형 서진혁 전무가 직접 붙인 코드명이죠. 당신을 살리기 위해 동원된 인간 이하의 재료였을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진혁이 무전으로 외쳤다. 지금이다 터뜨려. 알파팀 리더가 망설임 없이 기폭장치 스위치를 눌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뭐야? 리더가 당황하며 스위치를 다시 눌렀다. 젠장 스위치가 먹통이다. 그때였다. 그들이 숨어있던 건물 주변과 옥상에서 수십 개의 강력한 군용 서치라이트가 동시에 켜졌다. 크헉, 알파팀 대원들은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멀어 당황하며 총을 집어들었다. 그들은 이미 지훈의 그림자 팀에게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었다. 함정이다. 우리가 당했다. 리더의 절규가 무정의를 통해 서진혁의 귀에 꽂혔다. 권태민은 이 갑작스러운 사태에 잠시 얼어붙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서진혁이, 내 사촌형이 널 샘플 C3이라고.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렸다. 그는 지훈을 아리아 강을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이, 강지훈, 당신이 정말, 강지훈이, 맞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무너져 내리는 세계의 중심에서 내뱉는 신음이었다. 지휘유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이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권태민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래요, 권태민 씨. 내가 바로 당신들이 6년 전에 죽였다고 생각했던 강지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의 심장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다. 18살에 지옥 같은 집에서 도망치려다 당신의 숙부에게 팔려가 영문도 모른 채 당신의 치유제가 되어야 했던 여자. 그리고 6년 만에 당신들에게 평생의 지옥을 선물하러 돌아온 여자입니다. 권태민은 뒷걸음질 쳤다. 머릿속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원인 모를 병기적 같은 회복. 6년간 자신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서진혁의 얼굴. 그리고 이 여자에게 설명할 수 없이 끌렸던 본능. 모든 것이 서진혁이 설계한 거대한 거짓말이었고 자신은 그 중심에 선 가장 어리석은 꼭두각시였다. 젠장셔. 멀리서 지켜보던 서진혁은 망원경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그는 함정에 완벽하게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몸을 돌려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모두 철수해 당장 철수하라고. 그는 살기 위해 뛰었다. 하지만 그가 비상계단 문을 열어젖힌 순간 그의 퇴로를 막아선 지윤의 그림자 팀이 설치한 소규모 폭발 장치가 터졌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계단참이 무너져 내렸다. 서진혁은 폭발의 충격패에 휩쓸려 복도에 나뒹굴었다. 무너진 철골에 다리가 깔린 듯 했다. 강지훈 그 계집애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폐건물 입구. 권태민은 비에 젖은 채 망연자실에 서 있었다. 그는 지훈을 아니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오직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왜?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절망에 가까웠다. 지훈은 그런 그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당신은 몰랐겠죠. 당신은 언제나 그 높은 회장님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당신은 당신의 병이 치유되었다고만 생각했지. 그 치유를 위해 누가 희생되었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죠. 그녀는 그에게서 몸을 돌렸다. 당신의 그 오만한 무관심이 바로 서진혁의 악행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공범입니다. 오늘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서진혁은 내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애써 외면했던 6년 전의 진실이 얼마나 추악한지 남은 생 동안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녀는 덧붙였다.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나 하세요, 권 회장님. 지윤은 자신의 채 올랐다. 권태민은 그녀를 잡지 못했다. 그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내가 빼앗아간 것들, 그는 샘플 73이라는 단어와 치유제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절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삶을 통째로 짓밟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였다. 그리고 그 범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자신이었다. 빗줄기는 권태민의 얼어붙은 몸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그는 강지훈의 차가 사라진 어둠 속을 망연자실하게 응시했다. 강지훈, 샘플 73.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들. 그녀가 던진 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켜 폭발했다. 자신이 6년간 굳게 믿어왔던 세계가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 비서가 황급히 다가와 우산을 씌웠지만 권태민은 그것을 밀어냈다. 그는 이미 뼛속까지 젖어 있었다. 회장님, 일단 차로 닥쳐.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낮았지만 그 안의 절망은 선명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삶이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때 폐건물의 그림자 속에서 검은 전투복을 입은 자들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지윤의 그림자 팀이었다. 그들은 권태민과 최 비서를 마치 가구처럼 무시하고 폭발로 무너진 잔해 속으로 신속하게 진입했다. 몇 분 뒤 그들은 다리를 심하게 다쳐 신음하는 서진혁을 질질 끌고 나왔다. 서진혁은 권태민을 발견하고 눈이 커졌다.
태민아, 저 계집애가,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당장 저놈들을 잡아. 저녀는 그의 발악은 그림자 팀대원의 개머리판에 의해 뚝 끊겼다. 그들은 서진혁을 재빨리 자신들의 차량에 싣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권태민의 경호팀은 방아쇠에 손도 대지 못했다. 압도적인 무력과 효율성의 차이였다. 강지훈. 그녀는 6년간 복수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군대를 이끌고 돌아온 것이었다. 권태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날 정도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차 돌려. YS 타워로. YS 타워 회장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권태민은 젖은 셔츠 차림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최비서. 서진혁의 모든 서버, YS 바이오의 모든 백업 데이터, 6년 전 의료원에 삭제된 로그까지 당장 내 눈앞에 가져와. YS의 모든 방화벽을 해제해. 내 권한으로 명령한다. 하지만 회장님, 서 전무의 개인 서버는 1급 보안. 내 말이 안 들리나 권태민이 포효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에 굶주린 배신당한 짐승이었다. 최 비서는 입술을 깨물고 YS의 최고 정보 보안팀을 소집했다. 한편 서울 외곽의 또 다른 안전가옥. 서진혁은 의자에 묶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임시 방편으로 지혈된 다리가 지독한 고통을 호소했다. 강지훈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으며 마치 오래된 지인을 만난 것처럼 태연했다. 기골이 말이 아니네요, 서 전무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니,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6년 전 저에게 샘플 73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분. 서진혁은 피 섞인 침을 뱉었다. 강지훈, 네가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그 아이들은 지훈의 눈이 순간 번뜩였다. 내 아이들 이름은 네 더러운 입에 담지 마. 그녀는 서진혁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난 내 놈에게 복수하러 온 게 아니야. 넌 그럴 가치도 없어. 난 단지 진실을 확인하러 온 것뿐이다. 진실하. 서진혁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진실은 네가 알던 것보다 훨씬 추악해. 이 멍청한 계집애야. 그래, 권태민은 죽어가고 있었어. 내가 YS 바이오에서 개발한 특수 도구로 매일 조금씩 그놈을 죽이고 있었지.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놈이 생각보다 오래 버텼어. 이 사회의 의심을 피하려면 극적인 치료가 필요했지. 그때 내 존재를 알게 된 거야. 내 놈의 그 빌어먹을 유전자. 우리 독의 유일한 해독 항체를 가진 그 피. 지우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그자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 그래서 박만획에서 날 사들였군. 그래, 내 피만 있으면 태민이를 살려둘 수도 다시 죽일 수도 있었으니까. 넌 내 완벽한 보험이었어, 강지훈. 지훈은 그의 멱살을 잡았다.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말해, 왜 단순한 수혈이 아니었지? 왜 그 끔찍한 짓을 한 거야? 왜 내 아이들이 태어나게 만든 거냐고.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서진혁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 아, 그것까지 알았나. 역시 넌 똑똑해. 수혈만으로는 부족했거든. 난 권태민의 완벽한 예비 부품이 필요했어. 그는 낄낄거렸다. 내 희귀한 항체와 권태민의 우성 유전자를 합친 존재. 그 아이만 있으면 난 평생 YS 그룹을 쥐고 흔들 수 있었어. 제2, 제3의 치유제, 혹은 완벽한 후계자, 네온 악마야. 지훈이 중얼거렸다. 그래, 난 악마다. 하지만 넌 어쩌지. 그 악마의 계획이 없었다면 그 천재적인 괴물들도 없었을 텐데. 서진혁이 발악했다. 그 아이들 내 작품이야. 내놔. 그 아이들은 내 거야.
지유는 그를 노려보던 시선을 거두고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차가운 무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방구석에 카메라를 가리켰다. 방금 내 놈의 그 추악한 자백, 전부 녹화되었어. 이건 권태민에게 보낼 선물이다. 뭐라고 이 미친년이. 네온 여기서 죽지 않아, 서진혁. 지윤이 문을 열며 말했다. 넌 네가 그토록 경멸하던 법의 심판을 받고 네가 그토록 쥐고 싶었던 YS그룹이 네 손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감옥에서 평생 지켜보게 될 거야. 그리고 권태민이 내게 어떤 분노를 쏟아낼지 기대해도 좋아. 문이 닫히고 서진혁의 절규가 방 안에 갇혔다. 다시 YS타워. 권태민은 수십 시간째 잠도 자지 못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자리 잡았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보안팀장이 외쳤다. 서진혁의 다중 암호화 서버, 가장 깊은 곳, 프로젝트 해배라는 폴더가 열렸다. 권태민은 숨을 멈췄다. 화면에 영상 파일이 재생되었다. 6년 전 자신이 갇혀있던 YS 의료원의 비밀 병동이었다. 18살의 강지윤이 보였다. 겁에 질린 채 침대에 묶여있는 모습, 그리고 의식불명 상태인 자신의 모습도 보였다. 그는 서진혁이 의사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 혈액 채취 및 항체 주입 시작해. 그리고 예정대로 2단계 진행해. 대상 권태민의 정자와 샘플 73의 난자를 즉시 채취 수정시켜. 권태민은 모니터 화면에 주먹을 내리쳤다. 그것은 치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간이었다. 의학의 이름을 빌린 가장 추악한 폭력이었다. 서진혁은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강지윤 두 사람을 동시에 유린했다. 내가 빼앗아간 것들. 그는 이제야 그 말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녀의 삶, 그녀의 순결, 그리고 수정.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수정. 아이. 그는 비틀거리며 최 비서에게 외쳤다. 강지윤, 아니 아리아강. 그 여자 지금 당장 찾아내. 그녀가 머무는 곳 집 아이. 아이가 있을지도 몰라, 당장. 최 비서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한 듯 굳은 얼굴로 주소를 태블릿에 띄웠다. 권태민은 미친 사람처럼 YS타워를 뛰쳐나갔다. 그는 직접 차를 몰아 강지윤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최고급 보안 시스템은 그의 지문 인식 하나로 무력하게 열렸다. 그는 YS그룹의 소유주였고 이곳 역시 YS건설이 지은 최고급 주상 복합이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펜트하우스 문을 거의 부술듯이 열어젖혔다. 강지윤, 그가 소리쳤다. 거실은 조용했다. 지윤은 아직 서진혁을 처리하고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거실은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거대한 거실 중앙 통유리창 앞에 3명의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들은 방금 전까지 무언가 복잡한 홀로그램 차트를 보고 있었던 듯 했다. 그들은 이 불청객의 등장에 놀란 기색도 없이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권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3명의 아이, 5살 정도로 보이는 2 소년과 1 소녀. 그는 가장 앞에 서 있는 남자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그를 향해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차가운 눈으로 분석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그것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자신이 보던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누구세요? 소녀 하윤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녀의 눈은 지윤을 닮았지만 얼굴의 윤곽은. 아저씨,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옆에 있던 또 다른 소년 하민이 중얼거렸다. 우리 엄마한테 볼 일 있어요. 첫째 아이 하준과 2 동생을 뒤로 물러서게 하며 권태민을 막아섰다. 아이는 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냉철함으로 말했다. 보안 시스템을 뚫고 들어오다니 보통 도둑은 아니군요.
지금 즉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권태민은 아이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새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영상 속의 수정, 강지윤이 말한 빼앗아간 것, 그리고 눈앞의 이 새 아이, 퍼즐이 맞춰졌다. 치유제의 진실은 이것이었다. 그가 잃어버린 6년 전의 대가는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너희들. 그가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났다.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온 강지윤이었다. 그녀는 거실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권태민과 그를 경계하며 막아서고 있는 새 아이의 대치 상황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권태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절망과 충격,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 정적을 깨뜨렸다. 이제야 알게 되셨나 보군요, 권 회장님. 당신이 서진혁과 함께 내게서 뭘 빼앗아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펜트하우스의 화려하지만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시간은 얼어붙은 듯 했다. 권태민은 새아이 자신의 핏줄임을 본능적으로 알아버린 그 작은 존재들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는 경계심과 나이답지 않은 냉철한 분석의 빛이 서려 있었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그 정적을 깨고 들어왔다. 이제야 알게 되셨나 보군요, 권 회장님. 당신이 서진혁과 함께 내게서 뭘 빼앗아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권태민은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강지훈,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는 프로젝트 해배 영상에서 보았던 18살의 겁에 질린 소녀와 지금 눈앞의 얼음 여왕 같은 여자를, 그리고 저 세 아이를 하나로 꿰어 맞추려 애썼다. 뇌가 타들어 가는 것 같았다. 이 아이들이.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들을 가리켰다. 네, 아이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확인이었다. 지우는 대답 대신 하준이를 바라보았다. 하준아, 하민아, 혜은아, 방으로 들어가 있어. 엄마가 손님과 할 얘기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아이들은 엄마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싫어요. 하준이 엄마 앞을 막아서며 권태민을 노려보았다. 이 아저씨 아까부터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엄마, 이 사람이에요. YS 그룹 회장. 권태민 엄마가 6년 동안 매일 밤 사진을 보던 그 사람. 권태민은 그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가 6년간 자신의 사진을, 복수를 위해서였겠지만 그 사실이 기묘하게 가슴을 찔렀다. 아가. 그가 저도 모르게 하준에게 손을 뻗었다. 만지지 마세요. 하준이 날카롭게 소리치며 손을 쳐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울리는 사람은 용서 못해. 하준아, 지훈이 아들을 뒤로 끌어당겼다. 방으로 들어가. 어서. 하민과 하연은 상황을 파악한 듯 하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방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문은 닫히지 않았다. 새 아이는 문틈으로 거실의 살얼음판 같은 대치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머릿속은 이미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었다. 거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권태민은 무너질 듯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새 쌍둥이였어. 그가 텅 빈 눈으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6년 동안 단 한마디도. 그의 목소리가 점차 분노가 아닌 절망으로 변해갔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왜 이 아이들을 숨긴 거야?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동자에는 배신감과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지유는 그런 그를 경멸하듯 내려다보았다. 말해, 당신에게 뭘,
6년 전 내 존재조차 몰랐던 당신에게 나를 샘플 73이라고 부르며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당신들 가족에게 그녀의 목소리가 끓어오르는 분노로 낮게 잠겼다.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야. 권태민 당신의 아이가 아니야. YS의 핏줄은 더더욱 아니고 내 지옥 속에서 태어난 유일한 빛 내 전부라고.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이 감히 아버지 행세할 자격 여기엔 없어. 권태민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서진혁의 악행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았다. 자신의 무관심과 오만이 이 모든 비극을 방조했다. 그는 프로젝트 해배 파일을 떠올렸다. 그 끔찍한 강제 수정의 순간. 미안, 하오. 그가 목소리를 쥐어짰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 이 펜트하우스 아니 YS 지분이라도 내가 가진 모든 걸 줄게. 제발. 돈 지유는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당신은 6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군, 권태민. 아직도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군. 내 18살, 내 인생, 내 아이들이 겪었을지도 모를 위험. 그걸 당신의 더러운 돈으로 사겠다고. 아니, 그런 뜻이. 당장 나가.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그녀가 현관문을 가리켰다. 권태민은 일어설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못 가. 아니, 안 가. 저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기도 해. 난 권리가 있어. 권리. 지훈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치유제를 맞고 회장 자리에 앉아 군림하던 6년 동안 난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지옥을 기어다녔어. 당신이 누린 모든 것의 대가가 바로 내 아이들이었어. 당신에겐 어떤 권리도 없어. 두 사람의 격렬한 대치는 다른 곳의 절박한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의 그림자 팀에 의해 검찰로 이송되기 직전이었던 서진혁. 그는 임시구금시설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6년간 그가 심어둔 비상연락망 마지막 남은 충성스러운 수하였다. 그는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몰래 삼켰던 초소형 발신 장치를 토해내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코드명 해배, 목표 변경, 펜트하우스, 3명의 결과물을 확보하라. 그들이 나의 유일한 생명줄이다. 실패는 없다. 서진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YS도 명예도.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그 아이들, 프로젝트 해배의 완벽한 성공작, 강지윤의 항체와 권태민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치유제이자 황금알. 그 아이들만 손에 넣으면 그는 이 판을 뒤집고 재기할 수 있었다. 펜트하우스, 권태민은 떠나기를 거부했다. 제발, 지윤씨, 내가 아이들을 한 번만 제대로 보게 해줘. 내가 아버지라는 건 알아야. 닥쳐. 지윤이 소리쳤다. 그녀의 냉정함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바로 그때였다. 엄만 아이들 방에서 하민이 다급하게 뛰쳐나왔다. 그 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 이상해요. 건물 중앙. 보안 시스템이 외부에서 강제로 오버라이드 되고 있어요. 제 방화벽이 뚫렸어요. 지훈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서진혁. 그자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권태민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최비서. 그가 귓속에 이니어에 외쳤다. 당장 YS 보안팀 전원 펜트하우스로 건물 전체를 봉쇄해 지금 당장. 하지만 한 발 늦었다. 광 펜트하우스의 강화 유리문 하나가 폭발음과 함께 박살나고 검은 복면을 쓴 전문 용병들이 연막탄과 함께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서진혁의 알파팀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납치와 암살을 위해 훈련된 최정예 하이에나 팀이었다. 아이들을 잡아. 리더의 외침이 울렸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향해 몸을 날렸다. 하준아 패닉 룸으로 그녀가 숨겨진 벽 쪽으로 아이들을 밀쳤다.
권태민 역시 비무장 상태였지만 거대한 몸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용병들을 막아섰다. 용병들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들은 권태민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지훈을 밀쳐냈다. 안 돼. 지훈이 비명을 질렀다. 연막 속에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엄마, 혜은이와 하민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용병들은 신속했다. 그들은 목표물인 혜은이와 하민이를 정확하게 낚아채고 퇴로를 향해 달렸다. 감히 내 아이들을 지훈이 용병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지만 다른 용병이 그녀의 복부를 강타했다. 권태민은 테이저건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려 발버둥 쳤다. 안 돼. 그는 하연이와 하민이가 검은 자루처럼 들려 나가는 것을 보았다. 하준이는 지훈의 품속에서 간신히 벗어나지 않았지만 두 동생이 잡혀가는 것을 보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용병들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와이어를 타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엄마, 하민이의 울부짖음이 멀어졌다. 하민아, 혜은아, 지훈은 피를 토하며 일어서려 했다. 절망, 6년 전보다 더한 절망이 그녀를 덮쳤다. 권태민은 마비된 몸을 기적적으로 일으켰다. 그의 눈은 분노로 핏발이 서 있었다. 서진혁, 그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는 지훈을 부축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분노, 절망, 그리고 아이들을 잃었다는 공통의 공포가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오빠한테 내 추적기 붙여놨어. 하준이가 울먹이며 작은 노트북을 켰다. 5살 아이는 공포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잊지 않았다. 내가 하민이 오빠 위치 찾을 수 있어. 제이슨, 지훈이 이니어에 절규했다. 그림자팀 코드 레드 아이들이 납치됐다. 하준이의 추적 신호를 공유한다. 전 병력 출동해. 최비서, 권태민도 동시에 외쳤다. 내 아이들의 위치를 추적해 서울 시내 모든 CCTV, YS의 모든 위성을 동원해 공항 항만 전부 봉쇄해. 두 사람은 망설일 틈이 없었다. 권태민이 지훈의 팔을 잡아 끌었다. 내 차로 지훈은 하준이를 안아들었다. 세 사람은 깨진 펜트하우스를 뛰쳐나갔다. 지옥 같은 추격전의 시작이었다. 권태민의 마이바흐가 밤의 서울 시내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뒷좌석에서 하준이는 작은 손으로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다. 신호가 강변북로를 타고 있어요. 김포공항 개인 경납고 쪽이에요. 권태민이 핸들을 부서져라 쥐었다. 서진형 내놈이 감히 내 아이들을. 지훈은 옆자리에서 차갑게 명령을 내렸다. 제이슨, 김포공항으로 가는 모든 길목을 차단해. 그림자팀은 경납고 A7 구역으로. 그녀는 권태민을 바라보았다. 더 빨리. 내 아이들이 저 비행기를 타면 끝이야. 김포공항 외곽 A7을 개인 경납고로 향하는 도로는 빗속의 전쟁터였다. 권태민의 마이바흐가 미친 듯이 질주했다. 타이어가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를 찢을 듯한 마찰음을 냈다. 뒷좌석에서 하준이는 울음을 삼키며 노트북 화면에 코를 박고 있었다. 신호가 경납고 입구에서 멈췄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려 해요. 제이슨, 지훈이 이니어에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활주로를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비행기가 뜨는 걸 막아야 해. 이미 늦었습니다. 보스. 제이슨의 다급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그들이 공항 관제탑의 통신을 장악했습니다. 저희 팀이 진입로를 뚫고 있지만 권태민은 핸들을 부서져라 쥐었다. 최비서, YS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 김포공항 전체 전력을 차단해. 당장 그는 경호 차량들을 향해 소리쳤다. 길을 터. 마이바흐가 경납고로 향하는 마지막 보안 게이트를 그대로 들이받고 부서진 철제 구조물 위로 돌진했다. 거대한 경납고 A7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 안에는 날렵한 검은색 제트기 한 대가 이미 엔진을 예열하며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트기의 입구 트랩이 닫히기 직전 서진혁의 부하들이 하민이와 하연이를 거칠게 끌고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안 돼. 지훈이 절규하며 차문을 열었다. 권태민은 이미 차에서 뛰쳐나와 빗속을 달리고 있었다. 그때 경납고 지붕과 주변 엄폐물에서 지훈의 그림자 팀과 서진혁의 하이에나 팀 간의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붉은 레이저 조준선이 빗줄기를 가로질렀다. 엄마 아빠 제트기 트랩 위에서 혜은이가 울부짖었다. 그 순간 혜은이는 권태민을 아빠라고 불렀다. 권태민은 그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총알이 빗발치는 활주로를 가로질렀다. 감히 내 아이들을. 서진혁이 제트기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다리는 임시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얼굴은 광기에 번들거렸다. 그는 권태민과 지훈을 보며 비웃었다. 왔구나. 권태민 그리고 강지훈 내 완벽한 작품들을 데리러 왔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는 하민이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움직이지 마.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 꼬마의 머리통을 날려버릴 테다. 이 아이들은 내 거야. 내 유일한 보험이라고.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6년 전의 무력감이 그녀를 덮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18살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준이를 안고 있는 권태민의 경호원 뒤에 몸을 숨겼다. 제이슨 저격수 서진혁의 오른손을 노려. 지금 당장 불가능합니다. 보스 아이가 너무 가깝습니다. 빗나가면 아니야. 권태민이 지훈을 막아섰다. 그는 총구 앞을 가로막으며 서진혁을 노려보았다. 서진혁, 네가 원하는 건 나잖아. YS그룹. 내 목숨 아이들은 놔줘. 내가 대신 가지.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분노로 울렸다. 하,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인가 태민아. 서진혁이 조롱했다. 넌 몰랐겠지만 이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야. 내 놈의 유전자와 전연의 항체를 가진 완벽한 생명체지. 이 아이들만 있으면 난 YS보다 더 큰 제국을 만들 수 있어. 바로 그때였다. 서진혁에게 붙들려 있던 하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이야. 하연아. 하민이는 붙잡혀 오는 내내 자신의 작은 스마트워치로 제트기의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려 애썼다. 그는 비행기 조종사처럼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한 가지만은 할 수 있었다. 뭐? 서진혁이 되물었다. 그 순간 제트기 내부에 모든 조명이 꺼지고 비상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하민이가 제트기의 비상 산소 마스크 공급 장치를 강제로 작동시킨 것이다. 이게 무슨... 조종석과 용병들이 혼란에 빠졌다. 하연이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서진혁의 시선이 조종석으로 향한 틈을 타. 그녀는 오빠의 말을 기억하며 서진혁의 부상당한 다리를 온 힘을 다해 뾰족한 구두굽으로 짓밟았다. 악! 서진혁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하민이를 놓쳤다. 지금이야. 지훈이 외쳤다. 그림자 팀의 저격수가 서진혁의 어깨를 정확히 꿰뚫었다. 권태민은 이미 지면을 박차고 제트기 트랩으로 몸을 날린 후였다. 그는 남은 용병 한 명을 거대한 몸으로 들이받아 활주로 아래로 함께 굴러 떨어졌다. 지휘는 트랩을 기어 올라갔다. 제트기 안에서 그녀는 비틀거리는 서진혁과 마주했다. 그는 왼손으로 총을 다시 집어들려 애썼다. 6년 전 자신을 샘플 73이라 부르며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남자. 끝났어 서진혁.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넌 6년 전에 날 죽였어야 했어. 이 괴물 같은 년. 서진혁이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눴다. 탕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총을 쏜 것은 서진혁이 아니었다. 트랩 아래에서 권태민이 굴러떨어진 용병의 총을 빼앗아 서진혁의 손목을 정확히 맞춘 것이었다. 서진혁이 총을 떨어뜨리며 무너졌다.
지규는 즉시 하민이와 하은이를 품에 안았다. 엄마, 무서웠어. 괜찮아, 괜찮아, 내 새끼들. 다 끝났어. 그녀는 아이들을 부서져라 껴안고 떨었다. 경납고 안은 순식간에 YS 보안팀과 그림자팀에 의해 제압되었다. 권태민은 피투성이가 된 채 트랩을 기어 올라왔다. 그는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지훈과 새 아이를 바라보았다. 하준이도 어느새 차에서 내려와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울고 있었다. 완벽한 내 가족의 모습. 하지만 그 풍경 속에 자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보였다. 그는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구했지만 이 모든 비극의 원인 제공자이기도 했다. 그는 서진혁의 범죄를 몰랐지만 그 범죄의 가장 큰 수혜자였다. 그는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이방인이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경멸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쳐 있었다. 모든 복수가 끝난 후의 허탈함, 그리고 아이들을 되찾은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이었다. 그녀는 하준이의 손을 놓고 권태민을 향해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당신이 아이들을 구했어. 권태민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감히 혜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혜은이는 피하지 않았다. 최 비서가 다가와 부서진 제특위 입구에서 보고했다. 회장님, 서진혁 전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YS 바이오 관련 모든 증거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박만호의 시신이 한강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입니다. 서진혁의 마지막 발악이 모두 정리되었다. 권태민은 서진혁에게 시선도 주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아이들을 그리고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에 가요. 지훈이 하민이와 하연이를 부축하며 말했다. 우리 집으로. 회장님, 병원부터. 최 비서가 말했지만 권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저곳으로 가야겠어. 그는 지훈과 아이들을 따라 나섰다. 비가 그치기 시작한 경납고 안으로 부서지고 상처 입었지만 기묘하게 하나가 된 5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권태민의 마이바흐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김포공항 경납고에서의 총성과 비명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피로와 충격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5사람은 위태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지훈은 두 팔로 하민이와 하은이를 그리고 다른 팔로 하준이를 꼭 껴안고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품속에서 안정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여전히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권태민은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룸미러를 힐끗거렸다. 자신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엄마. 너무나 낯설지만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풍경이었다. 펜트하우스는 아수라장이었다. 깨진 유리 조각과 용병들의 침입 흔적이 방금 전의 악몽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권태민은 자신의 경호팀에게 즉시 건물의 보안을 재점검하고 모든 흔적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훈과 아이들이 이 상처뿐인 공간에 머무르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지훈은 아이들을 곧장 욕실로 데려갔다. 따뜻한 물로 아이들의 몸에 남은 공포와 추위를 씻어내렸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아이들을 닦이고 옷을 갈아입혔다. 아이들은 극도의 피로감에 휩싸여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에 일일이 입을 맞추고 나서야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다. 권태민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젖은 셔츠를 벗어던진 채 어깨에 박힌 파편을 스스로 빼내려 애쓰고 있었다. 그의 등과 팔은 경납고에서의 격투로 엉망진창이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구급상자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내가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권태민은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지우는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의 뜨거운 피부에 닿을 때마다 권태민은 미세한 전율을 느꼈다. 6년 전 그를 살렸던 치유제가 지금 다시 그의 상처를 돌보고 있었다. 서진혁은 어떻게 됐죠?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검찰로 이송됐다. YS 법무팀이 아니라 대검 특수부에서 직접 처리할 거야. 그가 저지른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될 거다. 박만호 일가도 모든 재산이 압류되고 조만간 구속될 거야. 내 복수는 끝났어, 강지훈. 지훈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복수.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다. 6년간 그것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녀의 눈동자가 공허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불태웠고 이제 쟤만 남아 있었다. 권태민이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아니, 남은 게 있어.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당신과 나. 지우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그녀가 속삭였다. 난 당신을 증오했어. 당신의 무관심이 서진혁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당신도 피해자였어. 서진혁의 가장 큰 피해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어. 권태민이 말했다. 내가 몰랐다는 건 변명이 안 돼. 내가 YS의 총수로서 조금만 더 일찍 진실을 파헤치려 했다면 당신의 18살을, 우리 아이들의 시작을 그렇게 짓밟히게 두지 않았을 거야. 이건 내 평생의 빚이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 해도 아이들에게만은 내가 아버지로서 속죄할 기회를 줘.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총수의 위험 따위는 없었다. 오직 한 남자의 절박한 간청만이 담겨 있었다. 지유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다. 6년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권태민의 어깨에 기댄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권태민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아이들이 잠든 방 옆 자신의 서재 침대에 눕혔다. 그는 밤새도록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의 방문을 지켰다. 몇 주가 지났다. 대한민국은 YS그룹 스캔들로 연일 시끄러웠다. 서진혁은 1심에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과 YS바이오의 불법 특허는 몰수되었다. 강지훈의 존재나 프로젝트 해배의 진실은 권태민의 철저한 통제하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권태민은 YS그룹의 총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다. 그는 YS그룹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시키고 자신의 지분 대부분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에 기부했다.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의 제왕이 아니었다. 아리아 강은 월스트리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헬리오스 캐피탈은 한국 지사를 유지했지만 그녀는 모든 경영에서 손을 떼고 강지훈으로 남았다. 그녀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오직 새아이의 엄마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권태민은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 대신 그는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방문객으로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정장을 입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이 나온 면바지를 입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의 노력은 서툴렀다. 하준아 아빠가, 아니 아저씨가 이 주식 차트를 좀, 그건 이미 낡은 모델이에요. 하준은 아빠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냉철하게 지적했다. 제 알고리즘을 사용해보세요. 연 30% 수익률은 보장하죠. 하미나이 로봇 조립. 설명서가 너무 어려운데. 제가 해킹해서 조립도를 3D로 재구성해 드릴게요. 5분이면 돼요. 하미는 권태민의 노트북을 장난감처럼 다뤘다.
혜은이는 그의 품에 안겨 그가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동요를 완벽하게 불러 그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권태민은 3명의 천재 아이들 사이에서 자신이 가장 부족한 존재임을 매일같이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숙제를 가르쳐주는 대신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려 애썼다. 그는 6년간 비어있던 아버지의 자리를 그렇게 서툴게 채워가고 있었다. 지우는 그 모든 풍경을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증오는 이미 오래전의 눈처럼 녹아내렸다. 그 자리에는 연민과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라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권태민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펜트하우스의 넓은 테라스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권태민이 혜은이를 목마 태우고 비행기 놀이를 해주고 있었다. 하준이와 하민이는 드론을 날리며 YS타워의 보안망을 뚫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 있었다. 지우는 따뜻한 차를 들고 그들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문득 6년 전 자신을 지탱했던 복수라는 단어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진짜 구원은 복수의 완성이 아니었다. 바로 이 풍경이었다. 18살 그녀는 권태민의 치유제가 되어야 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파괴한 저주였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서로에게 치유제가 되어주고 있었다. 상처 입은 권태민과 모든 것을 불태웠던 강지훈, 그리고 그들의 상처 속에서 태어난 새 아이. 그들은 서로의 결핍을 채우며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권태민이 그녀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다. 6년 전에 냉혹한 총수가 아닌 한 여자의 남자이자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짓는 따뜻한 미소였다. 지우는 대답 대신 그의 곁에 나란히 섰다. 18살의 지옥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막 새로운 희망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